보리수와 건이 안녕.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몸이 참 맑아지는 밥상. 오늘은 정화를 결심하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는 정화를 통해 나를 돌아본다. 얼마나 종종 우리는 1년에 14일 혹은 21일 동안 예전에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가. 그러나 사실 실제로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모든 불순물을 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이제껏 알지 못했던 다른 가능성이 나타난다. 나는 내 속에 과거에 느끼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류. 왜 지금 정화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에 관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장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먹는 것을 앞에 두고는 자제력을 잃는 것 같다. 우리들에게 음식물은 아킬레스건이다. 사전에서 음식물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영양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음식을 순전히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에는 음식의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어린 시절, 가족관계, 대인관계, 자존심, 자기확인, 감정, 건강 같은 것들이 음식이라는 수수께끼 속에 미묘하게 얽혀 있다. 음식 이외에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하니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벌컥 짜증을 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화는 일종의 구행일 수 있으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 정화를 왜 시작하고 싶은지 그 동기가 분명하면 과정에 더욱 헌신하게 되고 정화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라도 몇 주일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나는 누구일까? 어떤 여행이든지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내부를 탐험하는 여행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무섭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정화를 하는 중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어라. 드류가 말한 것처럼 정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처음에는 익숙한 것,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물을 제한하는 것은 정화의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화는 낡은 자만심, 캐캐 묵은 습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더욱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기회다. 정화는 사람에 따라서는 엄격한 고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정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왜 지금 정화를 시작하려 하는가? 왜 지금인가? 어쩌면 경고음이 점점 크게 들려서 정화를 결심한 것일 수도 있다. 비만, 불면증, 소화불량, 불안 등의 신체적인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인지도.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 틀림없이 훈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끈질긴 도전이 될 것이고 당신은 자신에 대해 보다 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직업을 바꾸려고 할 때, 학교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할 때,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등 삶에서 변화를 꾀할 때 정화는 당신에게 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시간을 갖고 정화를 하고 싶은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무엇을 버리고 싶은가? 자신의 어느 부분을 강화시키고 싶은가? 삶의 어떤 부분을 치유할 필요가 있는가?
연중 어느 때 정화하기에 가장 좋은가? 정화를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계절이 바뀔 때다. 봄과 가을이 가장 이상적이다. 봄과 가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나는 여름에 정화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여유롭고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이다. 정화를 여름에 하건 겨울에 하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계절이 있다는 것이다. 원기를 많이 나게 해주는 계절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추운 계절에 정화를 시작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물론 한참 추울 때 가장 생기발랄해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겨울은 정화를 하기에는 너무 추우며 자칫 잘못하면 몸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나와 있고요. 봄,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오다. 여러 달 어둠과 불모의 계절을 겪고 나면 봄은 더욱 반가운 법이다. 생명은 오랜 겨울잠을 자고 난 후에 신비스럽게 다시 나타난다. 봄은 전적으로 정화를 위한 시간이다. 그것은 어둠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겨운에 쌓인 여분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 한다. 봄에 나는 새싹들은 우리에게 생기 넘치는 삶을 꿈꾸게 한다. 한의학에 따르면 봄에는 간의 작용도 가장 활발해진다고 한다. 봄철에 간에서 독기를 빼주고 정화해주면 소화관의 활동과 세척 과정도 활발해져서 결국 새로운 몸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봄에 먹는 채소들은 맛이 씁쓸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소화관 내 묵은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도와준다. 봄이 와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전해준다. 그러나 추운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쉽게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사람이라면 봄에 정화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여름, 햇빛이 비치는 찬란한 날. 여름철에는 당연히 신선하고 가벼운 음식물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시장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날씨가 덥고 해가 길어지는 이 계절에는 정화 활동을 하기가 매우 쉽다. 야외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일을 쉬고 휴가를 떠날 수도 있다. 여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화 시기다. 나처럼 햇볕에 의지해 온기를 구하고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름을 이상적인 정화 계절로 삼을 수 있다. 가을,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다. 과일이 풍부한 추수철 역시 정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도시 중심지에서도 신선한 과일과 지역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과일과 채소의 종류가 다양하다. 일정에 맞춰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가을은 새로운 노력을 위한 시기로 여겨질 것이다. 만약 당신도 그러하다면 새로운 가능성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을 정화를 해보도록 한다. 가을 정화를 하기로 했다면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전인 10월 중순 또는 하수를 넘기지 말고 정화를 끝내도록 해야 한다. 정화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 협력자, 배우자, 친척, 동료 등 누군가와 함께하는 정화에 대해 생각해보라. 의지가 되겠네요.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있으면 정화 과정을 견뎌내기가 더 쉽다. 정화를 함께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확인해보라. 전적으로 자신만을 돌볼 수 있을 때 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신처 같은 환경을 만든다. 준비하고 조절하고 먹고 깊은 인식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 처음에는 정화를 짧게 해본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단 짧은 기간 동안 해본다. 예를 들어 3일 동안 정화를 할 수 있다. 3일간의 정화를 마친 후 느낌이 좋으면 4일간 더 계속하여 7일 동안 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정신을 집중한다. 좋은 방법이네요. 우선 3일을 해보고 잘 됐다 하면 4일 동안 더해서 7일을, 그리고 그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신에 집중하고. 자, 혼란스러운 것들을 제거한다. 정화를 준비하기 전에 집이나 아파트를 깨끗이 한다. 방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쓰레기를 버리고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를 하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느껴본다.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이 내부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집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상자와 물건 더미들을 보고 놀라곤 한다.
집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엄청난 공간을 차지한다. 정화 과정은 모든 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이다. 집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내다 버림으로써 정화의 경험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깨끗이 하면 그것은 몸을 가볍게 하고 자신의 내부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방출하게끔 기운을 북돋운다.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집안과 일터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없애라. 낡은 옷가지들, 장난감, 책, 가구들을 모아 인근 자선단체나 보호시설에 기증하라. 집안 청소는 정화를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것은 정화가 자신에게 중요하며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보이는 것이다. 은신처 같은 환경을 만든다. 명상을 위한 은둔,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것, 산만한 것을 없애고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정화 활동이다. 정화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외부의 자극을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며 전화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자. 자신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적 자극을 점차 줄여야 한다. 만약 정화를 인식을 위한 훈련의 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초점이 내부로 향할 때 행동이 더 느긋해지고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집에 성스러운 공간을 마련하고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마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선물을 계속 누려라. 정화 기간 중에는 솔직해질 뿐만 아니라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게 될 것이므로 미디어 프로그램과 오락물을 시청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폭력이 난무하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화, TV 연애물,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책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독창적인 사고를 넓혀본다든지 명상, 글쓰기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단순하게 쉬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 예절을 갖춰서 식사를 하면 음식물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먹는 것이 즐거워진다. 다음 몇 가지를 시행해보자. 먹을 때는 먹는 일에만 전념한다. 책상에서, 차 안에서, 텔레비전 앞, 소파 위에서 먹는 것을 피한다. 식탁에 멋진 테이블보를 깔고 냅킨, 생화, 촛불을 준비한다. 매번 식사하기 전에 할 축도를 준비하거나 즉석에서 짓는다. 먹기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열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서 먹고 있는 음식물의 향기와 맛과 성질을 잘 음미한다. 배가 찬 듯 싶으면 먹기를 중단하여 위에 여유를 남겨둔다. 자, 운동과 몸 손질, 장보기까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긴데 계속 할게요. 운동과 몸 손질. 우리 몸 중에서 체내에 쌓여있는 독성을 배출하는 가장 큰 기관은 바로 피부다. 피부는 땀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정화를 시작하기 전에 걷기, 조깅, 수영, 요가,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게 좋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정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독소를 방출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몸을 솔로 문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림프샘이 자극을 받아 모공을 통한 독소 방출이 원활해진다. 이 자극적인 운동을 하루에 5분씩 하라.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이나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도중에 솔질을 할 수도 있다. 솔질을 할 때에는 수세미 스펀지, 손잡이가 긴 천연 강모 브러쉬 또는 수건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도구가 하나도 없으면 손으로 해도 좋다. 먼저 발과 발목을 문지른다. 그런 다음 다리 전체를 길게 쭉쭉 문지르고 그 다음 배를 문지르고 허리 부분을 문지른다. 그리고 림프샘이 있는 허벅지 안쪽을 특별히 주의 깊게 문지른다. 그런 다음 양손과 팔목, 어깨, 가슴을 천천히 문지른다. 목, 귀, 팔뚝의 살이 빠짐없이 솔질한다. 말초 부위에서부터 시작해 몸 중심으로 향해 가면서 천천히 솔질을 한다. 이렇게 하면 배설이 원활해져서 독소가 빠져나가게 된다. 장보기. 우리가 먹는 식료품 대부분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3, 4일마다 적은 양의 신선한 농산물을 사는 게 좋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화를 시작하자마자 자연식품을 파는 마트로 달려가 정화식품 목록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몽땅 사가지고 아침 냉장고에 밀어넣는다.
그러나 이 먹음직스러운 농산물의 반은 먹기도 전에 썩어버린다. 이러한 소동을 치르고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음식을 사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고객들 중 대부분은 먹을 게 충분히 없을 거라고, 채소와 과일만으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한다. 과도한 쇼핑은 이런 걱정에 대한 반응이다. 물론 필요한 식품의 양이나 종류를 잘 알게 될 때까지는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히 사두는 게 더 낫다. 농산물을 살 때는 가능하면 자연 농산물을 사도록 노력하라. 생명력이 가장 많은 농산물을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채소는 작을수록 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과일에는 즙이 더 많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맛있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우리 문화에 의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큰 게 더 좋다는 믿음 속에 자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크기가 다른 농산물들을 먹어보고 맛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해가 떴어요. 자, 밝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건이와 보리스도 시끄럽게 불더니 제가 이렇게 와서 책을 읽고 있으면 저렇게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들을 준비를 하고. 밖에는 까치가 울고. 자, 건이, 보리수,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날 되세요. 여러분도 안녕히 지내세요.